네,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자문사 블랙쿼트 에쿼티의 윤진 대표와 함께 이 주요 기업들의 모멘텀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오늘은 주목할 종목으로 ETF를 가져오셨네요. 네. ARKG ETF, 어떤 기업들이 들어있는 ETF입니까? 사실 이제 AI 관련해서 많이들 투자를 하셨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장 자체가 소폭의 조정 국면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관세 이후에 섹터들이 어느 쪽으로 집중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방어주로 원래 헬스케어 섹터는 유명했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AI에 관련된 섹터이면서 현재 관세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는 섹터여야지만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한 국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좀 편입할 수 있는 ETF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ARKG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연관된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이노베이션 ETF로 많이 유명했는데 해당 ETF는 바이오 헬스케어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ETF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의 성장 국면에서 상승하는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됐을 때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편입되는 헬스케어 섹터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 오히려 상승세가 더 도드라지는 면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크리스퍼 같은 기업이나 이제 템퍼스 같은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해당 기술들은 헬스케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신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핵심적으로 이제 유전자에 집중한 기술들을 주요 섹터로 보시고 있고요. FDA 승인이 최근에 이제 크리스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박했기 때문에 상업 기술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희귀 질환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 기술들이 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상용화 기점에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유전자 관련된 부분들이 AI의 가장 핵심된 섹터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mRNA 관련된 섹터들이 가장 핵심적인 섹터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그 부분에 관련된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의 메인으로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제 템퍼스 AI라는 기업이 또 홀딩스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도 AI 기반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암 진단이나 혹은 이제 치료 맞춤화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력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아직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혹은 이제 불치병 혹은 난치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을 AI와 mRNA를 통해서 진료하고자 하는 그런 홀딩스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플랫폼 같은 회사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현재 시점에서 헬스케어라는 방어 섹터, 그다음에 AI라는 기존의 상승 트렌드, 이 두 가지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의적인 선택으로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정 국면에 있어서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편입할 수 있는 ETF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장이 좀 어려울 때도 대체 투자 느낌으로는 괜찮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윤진 대표께서 투자를 할 때 개별주를 연구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ETF 가져왔다는 건 신기술 필두로 한 이 바이오 헬스케어가 유망한 건 맞지만 어떤 개별주에서 성과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별주보다는 ETF가 맞는 것 같다.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희는 원래 ETF로 운용을 하는 회사이긴 합니다. 메인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다 ETF에 삼고 있고, 사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요 기업으로 많이 소개를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사실 개별주보다는 조금 더 ETF를 추천드리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뭔가 개별 기업들이 어떤 모멘텀을 보인다거나 어떤 기술력을 보이고 혹은 이제 혁신을 새롭게 거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제 미래 기술 10년을 압도할 기술인지 혹은 이제 허수의 기술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 사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이제 기업들별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약간 확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어느 기업은 갑자기 확 터져서 대신 정말 로또처럼 크게 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좀 그런 기업들이 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술성 상장으로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데도 상장해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헬스케어 섹터 혹은 이제 주요 ETF들, 액티브 ETF들로 편입해 두시면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ARKG ETF 지난 4월 저점에서 보면은 35% 가까이 올랐네요.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바이오주 같은 성장주는 이제 금리가 낮거나 낮아질 것으로 기대될 때 조금 주목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네. 미국 고용 지표가 큰 시정을 겪으면서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네. 이런 환경이 이 ETF에는 어떤 영향이 될까요?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분명히 9월 기준으로 갑자기 이제 저번 주에 80%가량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9월에는 동결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고용 지표들 발표가 되고 나서 실질적인 고용 수치가 급감을 했고, 그리고 이 수치가 이제 다음 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맞고요. 근데 이런 시점일 때는 사실 이제 원래 기존의 종목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거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면은 이제 이미 회복 국면을 2분기에 많이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국면인데다가 관세를 같이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인 섹터들이 이 금리 인하의 어떤 이점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대출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재무에 대한 부담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변화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얘기해보죠. 두 번째로 주목하신 종목도 ETF네요. 티커명이 LQD인데 미국에서는 그 개별 기업이나 ETF 상장할 때 이 티커명을 어떤 철학을 담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LQD라고 하니까 리퀴데이션 이런 것들도 떠오르는데 이 ETF는 특징이 뭡니까? 사실 이제 유동성적으로 좀 더 메리트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유동성 외에도 사실 이제 기업의 채권들을 통해서 자산 유동성들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군들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제 ETF를 구성한 상품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ETF 내부에서 사실 회사채를 많이 고유 비중으로 담고 있는데 변동성 부분이나 인컴적으로 좀 더 매력적인 기업들을 중심한 그런 회사채들을 같이 홀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지 않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컴적으로도 꾸준한 인컴을 받아들이는 기업들, 이렇게 좀 편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주적인 성격과 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한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승세나 이런 부분들이 S&P를 굉장히 추종하는 면이 있는데, 이런 이제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과 인컴이 그냥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편입한 그런 ETF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P 상승률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평소에는 S&P 상승률을 좀 하회하는 면도 있다가 시장 안정성 국면이 올라갈 때 채권 비중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채권 투자의 대안으로서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오히려 이제 매력적인 상품이 되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게 채권 자체를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채권의 이자 변동에 대한 부분, 스프레드를 또 측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채권 투자는 좀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네.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메리트는 어쨌든 롱 온리 포지션을 가져가실 수 있는, 즉 이제 증시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채권에 대한 메리트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그런 ETF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신용 등급 이제 회사채라던가 변동성 하락 인컴적인 부분들이 같이 좀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이 한 4%대에서 배당 수익률도 한 4%대 정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방어형 ETF로서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제 배당이나 어떤 금리 뭐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배당이 몇 %가 들어올 것이고 그게 ETF에 얼마나 반영될 것이고, 혹은 이제 금리에 대한 움직임 부분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제 변화를 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편입한 ETF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익률 자체가 국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채들로 많이 편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회사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채보다 수익률 자체도 높은 면이 있기 때문에 하이힐드 ETF 같은
가는 성향을 좀 띠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의 상승 국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런 금리 인하 시점이 될 때는 어쨌든 채권의 가격은 또 상대적으로 상승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의 메리트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ETF 구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이제 증시 자체가 상승 국면에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채권을 같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메리트가 있는 ETF 중 하나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윤 대표께서는 8월 조정 가능성도 증시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맞습니다. ETF라든지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윤진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